네, 추석 연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이 살짝 약해지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이래서 영원한 상승은 없고 또 시장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어렵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조언 조성우의 퍼스트클래스에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DB 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또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일 네.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20-4875, 0220-4875로 전화 주셔서 시장에 대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우리를 참 힘들게 했었던 국내 증시인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보고 잠시 후에 시장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순환매와 이제 관망심리라고 시장의 키워드를 좀 잡아주셨는데 어제 뭐 개인의 매수세도 저는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 제가 일주일 네. 동안 노래 부르고 있는 거는 이제 당분간은 삼성전자 외국인 환율만 보자라는 네. 큰 제목에서 최근에는 그 시장 내에서 이제 순환매에 대한 수급하고요. 지금 관망심리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일단 화면으로 바로 가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일단 여러분 요즘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 어제도 이제 영 내에서는 1,160원마저 하향 이탈해서 일단 1,158원에 마감을 했어요. 이게 60 예. 정도 깨졌네요. 예, 올해 네. 최저치가 1,150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연중 최저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요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급락하기 직전의 환율 1,180원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중 최저치가 1월에 형성된 1,150원. 근데 지금 1,150원까지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이 원화가 이제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올 들어 원화가 이제 가장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율 환경이 지금 시장이 그대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신 건데, 간밤에 이제 역외에서도 이제 1,160원대 초반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원화 강세 기조는 최근에 예사롭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요 점은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봤을 때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장 판단은 뭐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뭐 당장 뭐 좀 주식 팔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 근거가 바로 이 환율이라는 거죠. 만약에 뭐 환율이 여기서 다시 이제 치솟으면서 뭐 1,170원 다시 돌파하고 그러면은 시장이 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은 이 환율 환경이 여전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최근에 있는 며칠 동안의 변동성은 일단 좀 약간의 어떤 그 뭐 몸살 정도나 감기 기운 정도로는 아직은 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하고 삼성전자를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붙여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느끼시는 게 요즘 시장이 이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한 달 네. 전만 하더라도 그냥 신고가 종목 그냥 대충 사면 계속 올라갔는데 요즘에 그게 지금 전혀 안 먹히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지금 코스피는 뭐 최근에 며칠 위에가 흔들렸긴 코스피 하지만 지수인가요? 위에가 네. 코스피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 2,400 전후에서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을 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견인해 주다가 뭐 삼성전자도 단기에 급등했다면 급등한 종목이니까 네. 최근에 약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까 환율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9월 7일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9월 7일이 의미가 있냐면 이 삼성전자가 21선을 돌파하고, 잠깐만 이게 일복이 맞나? 일복이 맞네요. 네. 21선을 돌파하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9월 7일이었어요. 이때부터 외국인 매수가 본격화됐다. 그래서 이제 9월 7일을 저는 이번 달 뭐 여전히 좀 뭐 외국인이나 삼성전자의 뭐 매수 기조가 뭐 여전하지만 또 9월 7일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약 3,500억 정도, 뭐 최근 이틀 정도 순매도 하기는 했지만 3,500억 정도의 순매수 기조를 9월 7일 이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9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1조 원을 넘게 순매수하기도 했지만 최근 이틀 매도한 거 감안하고 9월 7일로 좀 범위를 축소하면 5,100억 정도의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요즘에 다시 외국인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참고해야 될 게 이 같은 기간 동안에 SK 하이닉스를 무려 9,400억을 샀다는 거. 요즘에 뭐 외국인들이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SK 제가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제목이 그 순환매 연장선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가 단기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또 거기서 삼성전자 일부 매도하고 SK 하이닉스 더 상대로 바닥에 있는 그렇지요. 하이닉스를 예, 사는 이런 식의 거군요. 이제 순환매 작용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7일 이후에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업종을 한번 볼게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달 전에는 그냥 올라가는 거 대충 사면 다 올라갔는데 요즘 그게 안 먹힌다. 이게 이제 코스피 의약품 차트입니다. 네. 요게 이제 9월 7일 이후에 약 2% 업종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최근에 사실 가장 좀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하시는 업종이 화학업종, 이제 전기차를 품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 차트는 지금 LG화학으로 인해서 많이 좀 훼손이 된 모습이고 이제 9월 7일 이후에 약 이제 5% 정도의 업종 지수가 하락해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반면에 일단은 이제 유통업종을 한번 볼게요. 유통업종. 네. 최근에 뭐 어쨌든 레벨을 계속 좀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9월 7일 이후에 약 3% 정도 오히려 업종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섹터가 이제 운수 장비잖아요. 현대차를 자동차죠. 품고 있는. 네. 얘가 이제 업종 지수가 이제 7%. 그러니까 현대차를 이제 위시로 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요즘에 많이 좋은 이유는 이제 니콜라 이슈에 대한 반사 이익 측면.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좀 강하게 붙으니까 더 수급이 몰려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난 한 달 그리고 최근 뭐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좁혀보게 되면 시장은 분명히 덜 오른 업종 이쪽에 대한 매수세는 분명히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그렇죠. 업종별로 돌아간다. 그동안 많이 오른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조정이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많이 올라서 그냥 빠질 때 돼서 빠졌다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는 정도의 작용인데 확실히 지금 시장이 가리키는 방향은 여전히 지금 순환매 그 모습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항상 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타이밍을 네. 알기가 정말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오를 때는 이제 온갖 오르는 이유를 이제 갖다 붙이는 게 시장의 심리고 빠질 때는 또 빠지는 이유를 이제 그때 갖다 붙이는 거니까 더 이제 뭔가 이렇게 침소봉대되면서 이게 확대 재생산이 돼 버리니까 이제 그 심리적으로 더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한참 올라갈 때는 그 누구도 거기에 이거 부정적으로 토달면 저도 이제 뭐 가끔 방송하다가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약간 보수적이나 부정적 이야기하면 바로 댓글 달려요. 제 안티다 이런 식의. 네. 근데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군중 심리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그 시장을 풍미했던 종목들이 한 달 정도 지금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둘 이제 좀 이제 하락의 이유를 좀 이제 어느 정도 갖다 붙이기 시작했고 반면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은 또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또 하나둘 또 붙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순환매의 어떤 그런 그 이 과정들이 조금 더 이제 짙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종목을 한번 보시죠. 종목도 이제 그동안 자 카카오 차트를 먼저 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카카오는 9월 기준으로 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예를 조정 들면 많이 받았네요, 네. 카카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그냥 올라가는 신고가 종목 샀으면 수익이 났던 장이었는데 이번 달은 그게 안 먹히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지금 이번 달 현재 지금 10%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LG화학 때문에 좀 전기차주가 시끄럽긴 했지만 삼성 SDI를 보게 되면 일단 주가 추이는 LG화학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9월 현재 2% 정도의 하락을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럼 안 오른 업종 순환매 쪽에서 수혜를 본 업종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마트가 참 대단했죠. 네. 이마트가 9월 현재 어제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15% 정도의 지금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가장 핫하죠 요즘에 사실 뭐. 그리고 간밤에 또 니콜라가 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반사이익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현재 약 한 5%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니콜라가 네. 지금 워낙 또 악재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사기 논란과 더불어서 네네. 이제 전일 이제 창업자도 또 사임을 하게 되면서 네, 국내 증시안에도 지금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죠. 이게 사실은 네. 현대차 신의 한 수가 니콜라가 협업 제안한 거를 그냥 돌려버려 버렸잖아요. 아, 그게 이유가 있었나 봐요. 이게 정말 제가 신의 이제 한 와서 수. 드는 생각. 아니 네. 그렇게 치면 하나솔루션은요? 이게 하나솔루션은 니콜라의 그러니까 투자가? 니콜라 사기 네. 이슈 이전의 신의 한 수였고 지금 현대차는 이제 니콜라 협업 제안을 거절한 게 신의 한 수가.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네. 이게 이월령 비월령이라고 어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 걸면 귀걸인데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좀 불안감이 아니 커지실 거고. 하나솔루션도 뭐 그냥 뭐 밥 먹다가 투자한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예. 그랬는데 네. 자, 이렇게 니콜라 이슈가 이제 우리 시장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 근데 앞으로 조금 더 그게 또 계속 네. 확대 노이즈는 재생산되면서 또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할 네.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는요.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저런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 환율 여건도 여전히 우호적이고 아직 삼성전자나 외국인 역시도 우리 시장에 등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왜 체감 지수가 안 좋으냐 이거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들고 있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으니까 요건 사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관망 심리라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추석 연휴 대내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관망 심리가 우리 시장에도 지금 신압으로 하나둘 반영이 되고 있다. 전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순환매에서 적어도 추석 전에 사실 이 순환매가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추석 전에 좀 낙수 효과로 해가지고 중소형주 쪽으로 좀 활발하게 한번 순환매가 좀 일어난다면은 좀 추석 전에 좀 기분 좋게 좀 비중 줄이고 쉴 수 있는데 지금 요 작용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추석 연휴에 대한 관망 심리와 미국 대선에 대한 관망 심리가 지금 한쪽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단 좀 챙기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에 지금 최근에 아주 중요한 쟁점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거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미국 연방 대법관은 그 종신 제도라서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네.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대법관을 지금 선임하는 문제에서 지금 양 진영이 지금 지지층이 엄청나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양상. 그러니까 트럼프나 공화당 쪽에서는 빨리 좀 자기 쪽 성향의 사람을 신속하게 지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과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워낙에 이건 영향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대선 이후에 지명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우편 투표가 지금 많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트럼프의 지금 이제 고정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초박빙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사실 미국 대선은 누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기는 쪽으로 끝나는 것이 시장에는 가장 호재인데 지금 박빙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양상이 크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투자자들은 지금 일단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추석 연휴 직전이 29일 끝나면 바로 밤부터 이제 미국 그 대선 후보 1차 토론회가 또 개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이 추석 연휴와 미국 대선에 대한 관망 심리는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순환매에 대한 제목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키워드와 함께 시장에 대한 팁을 오늘도 들어봤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